안녕하세요, 타코노입니다. 드디어 레알 마드리드의 세계 최고 풀백 영입이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가 수비에 약점이 있는 선수라고요. 레알은 지금 수비력이 문제인데 아놀드가 왜 필요하냐고요. 그럼 지금부터 알렉산더 아놀드가 왜 레알 마드리드에 꼭 필요한 선수인지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레알 마드리드가 더블을 기록했던 지난 시즌, 레알 마드리드는 크로스가 경기 템포를 조율하고 카르바알이 적극적인 오버래핑으로 공격 시 윙의 역할을 소화해 호드리그와 비니시우스 같은 선수들이 더욱 중앙에서 위협적인 공격을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레알 마드리드는 분명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죠. 토니 크로스의 은퇴, 그리고 카르바알의 부상, 이 두 가지 변화는 단순한 전력 누수가 아니라 경기 운영의 방향 자체를 잃게 만든 결정타였습니다. 후방 빌드업을 조율해주던 크로스가 빠지자 템포 조절이 무너졌고, 오른쪽에서 경기를 풀어주던 카르바알의 부재는 측면 공격의 창의성을 빼앗아갔죠. 지금 레알의 측면을 맡고 있는 건 바스케스와 프란 가르시아로 둘 다 성실한 선수이긴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의 주전 레벨에는 한참 부족한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카르바알은 올해 33세로 부상에서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지난 시즌만큼의 에너지 레벨과 기량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고, 대체자 영입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양쪽 풀백의 공격력이 저조하다 보니 상대팀은 수비 대형을 갖추기 훨씬 수월해졌고, 측면에서의 크로스의 퀄리티는 낮아지고 롱패스로 전환하는 장면은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른 유럽 최상위권 팀들과 비교했을 때 빌드업의 다양성이 너무 부족해졌죠. 최근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 전개를 보면 패스를 통한 빌드업보다는 그저 개개인의 기량을 통한 공격에만 치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뻔한 공격은 더 이상 상대 수비수들에게 위협적이지 않았고, 저조한 득점력과 체력적으로 지친 모습만을 보였죠. 레알 마드리드는 현재 비니시우스, 음바페, 호드리구, 벨링엄이라는 세계 최고의 재능들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는 어느 다른 팀의 공격진과 비교해도 가장 위협적인 공격 라인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한 조각, 경기 템포를 조율하는 마이스트로를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그 한 조각이 사라진 순간 모든 공격은 예측 가능해졌고 경기 운영은 둔하고 무거워졌죠. 그렇다면 이 무거워진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에 누가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까요? 바로 알렉산더 아놀드입니다. 아놀드는 단순한 풀백이 아닙니다. 그는 미드필더의 시야와 플레이메이커의 창의력을 동시에 지닌 사실상 8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풀백이죠. 경기장을 넓게 사용하는 롱패스와 전환패스, 그리고 공을 찔러 넣는 감각적인 킥력, 아놀드는 크로스 정확도 하나만 놓고 봐도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리버풀에서의 그의 역할을 보면 마치 미드필더가 사이드에 배치된 느낌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그가 단순히 측면에서만 활약하는 선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대 축구의 핵심 역할 중 하나인 인버티드 풀백, 팀 공격 시 중원으로 들어와 플레이메이킹을 도맡는 이 역할에 아놀드는 이미 도가 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리버풀에서 매일같이 그 역할을 수행해왔기 때문이죠. 레알 마드리드의 현재 전술을 보면 중원에서 경기를 풀어줄 크로스 같은 선수가 사라졌고, 카르바알처럼 측면에서의 창의성을 제공하는 선수도 없어진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자원이 바로 알렉산더 아놀드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같은 팀을 상대로 상대팀들은 주로 로우 블록을 형성해 역습 한 방을 노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놀드의 패싱 능력은 아주 크게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측면에서의 크로스뿐만 아니라 라인 사이 공간으로 찔러주는 패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레알은 이제 공격 시 측면뿐만 아니라 중앙 혹은 반대 그 어느 곳으로든 빠르게 전환이 가능해지죠. 이는 현재 레알의 단순한 공격 패턴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하지만 아놀드가 혼자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열쇠는 바로 발베르데입니다. 저는 발베르데가 아놀드가 함께한 미드필더 중 최고의 파트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발베르데는 단순한 박스투박스 미드필더가 아니라 전술적으로 사고하고 움직이는 선수이기 때문이죠. 발베르데의 축구 지능은 이미 지난 시즌들에서 검증되었습니다. 주 포지션인 미드필더뿐만 아니라 윙부터 풀백까지 모든 포지션을 단순히 메꾸는 게 아니라 그 포지션에서 월드클래스급 활약을 보여줍니다. 중원 장악 및 볼 배급은 물론 수비력과 강력한 슈팅까지 더해져 팀의 다방면으로 엄청난 도움을 주는 핵심적인 선수이죠. 그리고 그 발베르데 옆에 공격 전개에 특화된 아놀드가 배치된다면 레알 마드리드는 단순한 측면 강화 그 이상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둘의 조합은 단순한 포지션 강화가 아니라 레알 마드리드의 전체 경기 운영을 완전히 재설계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죠. 발베르데는 이번 시즌에도 오른쪽 풀백과 미드필더를 오가며 레알 마드리드 전술에 만능키 같은 존재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카르바알이 빠진 자리를 메우기도 했고, 바스케스가 나왔을 땐 바스케스의 수비적인 약점을 자연스럽게 커버했죠.
저는 이러한 발베르데의 에너지와 커버 능력이 아놀드와 함께할 때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둘은 경기 내내 서로 자리를 바꾸며 유기적인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놀드가 오버래핑을 나가면 발베르데가 후방을 커버하고, 반대로 아놀드가 중원으로 들어가면 발베르데가 측면으로 넓게 벌리는 장면들을 자주 볼 수 있겠죠. 또한 아놀드가 공수 전환 과정에서 수비로 복귀하지 못할 때도 발베르데가 그 자리를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죠. 무엇보다도 이 조합이 만들어주는 가장 큰 변화는 전환 속도의 변화입니다. 넓은 시야와 킥력을 가진 아놀드와 발베르데가 우측에 위치한다면 상대 수비수들을 우측으로 불러 모은 뒤 단 한 번의 킥으로 반대로 전환해 비니시우스 혹은 음바페가 아주 위협적인 장면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해지죠. 이러한 방식은 지금의 레알이 잃어버린 경기 템포의 리듬을 되찾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팬들은 아놀드 영입을 걱정하는데요. 이미 가뜩이나 팀의 수비력이 안 좋은데 수비 안 되는 수비수를 데려오면 지금보다 더 불안해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문이죠. 맞습니다. 아놀드는 분명히 전통적인 수비형 풀백들처럼 1대1 수비에 강한 선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레알 마드리드는 개인 수비력이 아니라 조직력으로 수비할 수 있는 팀이라는 점이죠. 레알 마드리드가 챔피언스리그 3연패라는 업적을 이뤘을 당시에도 주전 레프트백은 마르셀로였습니다. 마르셀로 역시 수비적으로 가장 뛰어난 선수는 아니었죠. 하지만 그는 호날두와 함께 왼쪽에서 활약하며 압도적인 공격력으로 그 단점을 완전히 커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측면에서 가르바알이 공격보다는 수비에 힘을 쏟으며 그 균형을 이루었죠. 이러한 시스템 덕분에 마르셀로는 공격적인 수비수였음에도 불구하고 팀의 레전드 풀백 중 한 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놀드 또한 비슷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을 가지고 있을 때 그는 누구보다 위협적인 선수입니다. 다른 풀백들은 상상도 못할 패스기를 보고 그걸 또 아주 자연스럽게 성공시킵니다. 롱패스, 스위칭, 스루패스, 라인 사이 패스 등등 아놀드의 시야는 거의 탑 미드필더급이죠. 물론 수비력이 최고라고 보긴 어려운데요. 하지만 수비적인 집중력과 포지셔닝의 문제는 카르바알의 지도 아래 어느 정도 발전 가능성이 있고 그가 공격에서 만들어내는 가치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수비적 약점은 자연스럽게 가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가 이번 이적 시장 가장 집중해야 할 보강 포인트는 수비력을 채워줄 왼쪽 풀백과 센터백 자원들입니다. 왼쪽 풀백에는 그나마 맨디가 있었지만 지난 코파델레이 결승전에서 또다시 부상으로 2개월 반 아웃 판정을 받았죠. 현재 스쿼드 내 부상자들이 많고 유니몸 선수들이 많은 점을 보았을 때 스쿼드 정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비싼 주급을 받으면서 경기에 출전하지 않는 선수들과는 과감히 작별하고 즉시 전력감 선수들을 보강해야 하죠. 레알 마드리드는 분명히 아놀드의 약점을 감당할 수 있는 팀이고 현재 아놀드 같은 창조적인 패서, 경기의 템포를 조율할 지휘자가 이 팀에 단 한 명도 없다는 점을 보았을 때 아놀드가 레알의 퍼즐을 완성하는 데 중요한 선수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현재 주드 벨링엄, 아르다 퀼러, 카마빙가, 슈아메니, 그리고 엔드리까지 10대 후반 혹은 20대 초반의 젊은 재능들을 중심으로 향후 5년 이상을 책임질 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젊고 창의적인 퍼즐 조각들을 하나로 잇는 마지막 조각이 바로 알렉산더 아놀드일 수 있습니다. 아놀드는 단순히 패싱이 좋은 풀백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리버풀에서 풀백의 개념을 바꾼 선수 중 하나이죠. 풀백이 전진해 볼 전개를 이끌고 경기 전체의 템포를 조율하고 때로는 경기 내내 중원에서 빌드업을 맡는 포지셔닝을 가져가기도 했죠. 즉, 그는 멀티 포지션이 가능한 전술적 키플레이어입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앞으로 유기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며 더 전술적인 팀으로 성장한다면 그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할까요? 바로 이런 선수들이죠. 그리고 현재 이 구상의 실현 가능성을 아주 크게 높여주고 있는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번 시즌을 끝으로 안첼로티 감독이 팀을 떠날 수도 있다는 사실인데요. 안첼로티 감독은 레알에서 수많은 트로피를 들어올린 레전드 감독이지만 늘 그의 전술적 능력에는 많은 의구심이 따랐습니다. 승리를 거두긴 하지만 진땀승이거나 선수들이 본인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경기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의 후임으로는 현 레버쿠젠 감독인 사비 알론소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23-24 시즌 알론소 감독은 세련된 빌드업과 측면 자원의 창의적 활용을 보여주며 레버쿠젠의 클럽 역사상 첫 리그 우승이자 분데스리가 역사상 첫 무패 우승을 이끌며 전 유럽을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는데요. 그 돌풍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선수가 바로 이 선수 제레미 프림퐁입니다. 레버쿠젠의 오른쪽 풀백으로 뛰었던 프림퐁은 무려 14골 12도움이라는 놀라운 활약을 보여주며 풀백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공격 시에는 윙어처럼 올라서고 수비보다는 공격에 집중하며 자유롭게 공간을 넘나드는 그 움직임은 전술적으로 완성도 높은 결과를 가져왔죠.
그리고 이 모든 시스템을 구축한 게 바로 알론소 감독이었습니다. 이제 상상해보시죠. 레버쿠젠이 아니라 레알 마드리드라면 프림퐁 대신 아놀드가 그 위치에 있다면 아놀드는 프림퐁보다 훨씬 더 넓은 시야, 더 정확한 킥, 더 정교한 볼 배급 능력을 지녔습니다. 그리고 그 패스의 종착지는 음바페와 비니시우스라는 세계 최고의 공격진이죠. 그렇기에 알론소 감독 아래에서라면 아놀드는 단순한 풀백 자원 그 이상으로 팀 전체의 템포를 컨트롤하는 중심축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놀드의 수비력, 프리미어리그에서의 기복 있는 폼, 그리고 라리가에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계속해서 많은 팬들의 우려를 사고 있죠. 하지만 아놀드는 단순한 풀백이 아니라 경기를 읽고 템포를 조율하며 찬스를 창조하는 현대 축구의 빌더입니다. 레알이 추구할 창의적인 주도권 축구에 있어 그의 존재는 단순한 전력 보강이 아니라 레알 마드리드 아이덴티티의 완성이 될 수 있죠. 젊고 유연한 팀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 지금 필요한 건 레알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마지막 조각, 재능들을 연결해줄 지휘자입니다. 그 퍼즐 한 조각이 아놀드라면 주저할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아놀드의 레알 마드리드 합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